근데 지금 있는 과정 중에 이제 우리 그 이란 대사가 이 주한 이란 인터뷰를 대사. 이란 대사가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어제 기자회견을 네. 했죠. 근데 기자들이 개쓰레기인 거예요. 왜 저기 그 인터뷰 내용은 안 나오고 기사 표제를 보면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이랑 거래하는 한국에 대해서도 거래 중단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다. 이라는 우리를 그냥 풀어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표제를 뭘 갖다 걸었냐면 질문을 이따위로 한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외국 자본들, 지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지분들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의 원유 운반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콕 찍어가지고 야 우리 회사 미국 지분도 들어와 있고 사우디 지분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 것도 빼줄 거야? 그래도 보내줄 거야? 이거는 이란 제사한테 자존심을 건드려 가면서 야, 안 준다 그래. 한국 배 통과 못 시켜준다 그래. 이런 답변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따위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새끼 찾아내가지고 저기 반역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이 기사 새끼는. 반역죄로 처벌할 기자 새끼가 한둘이 아니어서요. 누굴 말씀하시는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여야 되는데. 다 죽여야 다 돼. 죽어야 돼. 아니 그래서 애초에 질문할 때 한국과 외교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한국 선적 배들의 통과가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한국 정유기업들이 다 외국 지분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사실상의 외국 기업하고 합작 기업들인데 이런 데 되나요? 그럼 거기다 대놓고 한국은 그래도 됩니다. 라고 말해줄 대사가 어디가 있어.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제 검찰이 말아먹었던 걸 이제 바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옆에서 기자 새끼들이 지금 진짜 매국적인 언론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다국적 체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꾸 이거를 기자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다른 나라 군대들하고 합쳐갖고 다국적군 형태로 해갖고 참전하는 것 같은 군사작전 같은 걸 하는 뉘앙스로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다국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정전 상태를 만들고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군사 도발 행위가 있지 않도록 일종의 평화 유지군 활동 같은 또는 재건이나 보건 의료가 긴급한 상황에서 거기에 필요할 수 있는 인력들이나 지원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본다는 거지. 우리 군대를 파병해서 다국적군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란이랑 대치해서 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의도들을 완전히 배제한 상황에서 기사 표제를 내는데 다국적 군 참여, 다국적 군 회의 참여 이런 류의 기사들을 써내고 있다는 거예요. 헤드라인을 한국 호르무즈 해협 항행 다국적 군 회의 참여키로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아니 이 얘기는 미군도 못 들어가는 호르무즈 해협에 가갖고 미군이랑 전쟁 일으킨 나라랑 아무 상관없는 나라들이 가가지고 대신 총알바지라면서 이란이랑 전쟁한다는 느낌으로밖에 안 나오는 기사를 쓰는 거예요. 현재 고립되어 있는 선박이 26척이나 된다고 합니다. 관련한 이 우리나라의 지원이 어떻게 됐는지도 지속적으로 지금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현황 상태 한번 기사로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에는 26척의 선박에 우리나라 선원 141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식량과 연료는 약 2개월치 분량이 확보된 상태라고 합니다. 초기보다 물리적 충돌은 줄었지만 GPS 교란으로 인해 항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일단 언제쯤 갈 수 있을지 이게 기약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심리적인 답답함이 좀 커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야간에 갑판 조명을 끄는 등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한국이 파병 여부에 따라서 보복 공격의 대상이 될까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병을. 그 누구도. 그렇죠. 자, 아무튼 이 상황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사람들을 구해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비행기 보내갖고 교민들 싣고 오는 그것도
그게 아니고 상선과 선단과 선원들을 안전하게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란을 심리적으로 건드릴 자극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주한 이란 대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국은 비적대국이고 얼마든지 선별적으로 한국의 선박들은 통과할 수 있고 이 얘기를 지금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저는 이게 주는 시그널이 이란하고 한국 사이에 이미 물밑에서 협상이 끝난 것 같습니다. 끝났고 오더를 이란 대사가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자국으로부터.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마치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자 우리 이란하고 협상해가지고 우리 배가 나갑니다. 이거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 측에서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으니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얼마든지 봐줄 준비가 다 돼 있어.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란이 한국에 먼저 보이는 태도야. 그러니까 한국 측이 뭔가를 이란 측에 물밑에서 제공을 해서 이게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좀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왜 지금까지는 그 나라 대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자들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한 걸 보신 적이 혹시 있나요? 거의 없죠.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란 대사가 전쟁 중에 그 외국에서 그 나라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던 예는 우리가 거의 유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로 빠져나오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성해야 되는 여론은 뭐냐면은 그래 우리도 이란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아. 우리는 진짜 국제 제재 때문에 이란과 협력을 못했을 뿐이지 우린 이란하고 협력하고 싶어하는 나라야 라는 여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테헤란로와 서울로가 이란과 한국의 오랜 우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테헤란 도시건설과 도로건설에 투입됐던 우리 노동자들, 우리 쿠웨이트 박의 노력이 없었으면요. 쿠웨이트 박이잖아요. 쿠웨이트 박인데 갖다 같이 다 했지. 쿠웨이트에서만 했겠어? 처음에 이란에서 있었던 그 엄청난 공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 노동자들의 땀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 됐던 시드머니였습니다. 그런 이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우리 진보 유튜브들이 해야 될 일은 그건 거예요. 봐, 이란 대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얘기를 공식적으로 밝힐 정도면은 우리 역시 이란에 대해서 우호적이라는 걸 충분히 여론을 만들어야 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기레기들은 어차피 이란 대사도 알 거예요. 한국의 기레기들은 이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아. 얘네는 기레기야 라는 거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그럴 거예요. 아니, 기레기 저 새끼들 잡아다가 그냥 밤에 물고문 한 번 하거나 바다에다가 담궈버리면 될 텐데, 아니, 왜 저걸 그냥 보고 있지? 진짜 니네 좋은 나라 사는 줄 알아, 진짜로. 근데 사실은 이란 대사가 하고 싶은 말은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당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고, 그럼요. 우리가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 요거를 이제 알리려고 하는 거였을 텐데. 그래서 그러니까 기레기들이 잘못 짚은 거고 엉뚱한 전부 소리를 하는 다 거죠. 선박 정보 공유, 통행 허가 절차, 이게 뭐 적대국인지 뭐 이런 것만 계속 물어본 거야. 답답했겠지. 그러니까 답답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진보 유튜브들이 사실은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그래서 거예요. 이 대사가 질문 나올 때마다 이미 언급했듯이를 엄청 많이 얘기합니다. 이미 얘기했잖아. 이란 대사가 계속 물어보는 공국에 거야. 뭐라고 보고 있을 것 같아. 이 새끼들은 안 되겠네. 여기다 언론이 썩었어. 기자들 때문에 이 나라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해요. 뭐 이러고 했겠죠.